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청각장애인 남편과 결혼해서 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홍티안연 씨. 저희 다정다감에서도 이 부부의 삶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홍티안연 씨 부부가 하나 다문화 가정대상 희망가정상 본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을 위해 직접 수어를 익히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홍티안연 씨의 씩씩한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결혼 후 다시 홀로 서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 쩐틸리 씨를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친구처럼 지내는 엄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며 꿈을 키워가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쩐틴이라고 합니다. 완죽은 소양면.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초록초록 식물들이 반겨주는 한 치유 농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교육이 있다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식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온 화분 하나를 고른 쩐티리 씨. 본격적으로 원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까만색 흙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셔요. 맨손에 닿는 흙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엉켜진 뿌리를요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화분 만들어요. 아시아 이주 여성센터의 지원으로 원예 수업을 받는 사람들.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이주 여성들인데요.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식물을 만지고 또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또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오늘 활동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과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익히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듣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식물한테도 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니 하면 얘네가 표시를 해요. 집에서 얘 닦아주고 네. 얘 이파리 닦아주고 네.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해요. 정성 들여 식물을 키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되새깁니다. 또 복잡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로받죠. 내 마음이 너무 편하게 꽃 만들어 마음은 따뜻하고 화분 만들고 나서 힐링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좋았었어요. 화분을 들고 어딘가 찾아온 쩐티리 씨. 장애인 단체에 도착했는데요. 식물을 키우며 느끼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죠. 우리하고 똑같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이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가까이하며 자신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 작은 화분이 이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받는 분들의 얼굴에도 이미 웃음꽃이 가득하죠. 우리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하자.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획을 했고 또 우리 이주 여성분들께서 흔쾌히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웃과 나눔하는 시간까지 가지게 됐고요. 이렇게 이주 여성 분들이 같이 이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분을 만들고 내 마음 같은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서 전해드렸었어요. 나눔을 마치고 또 어딘가로 향한 쩐티리 씨.
고맙습니다. 이곳은 가죽 공방인데요. 쩐티리 씨가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혹시 쇼핑? 예쁘는데, 네. 네? 이렇게. 예쁘죠? 쩐트리 선생님 소풍공예 지도사 할 때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 제 보조 강사 하고 계세요. 제자예요? 네. 제자예요. 아주 훌륭한 제자.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가죽공예 수업을 앞두고 강사와 미리 만나 수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강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쩐티리 씨의 마음이죠. 속옷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재밌어요. 만드는 것 내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만드는 것만 집중해서 만들어요. 작업에 집중하는 이 순간 주인공을 짓누르던 고민은 저 멀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금손이에요. 진짜 금손이에요.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쩐티리 씨는 지난해 생활소품 공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여러 공예 수업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럼요, 많이 배워야죠. 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밤이 되어서야 쩐티리 씨가 집에 도착했네요. 안녕, 엄마 왔다. 엄마 인사 또 안 해? 엄마 어떡해? 어머. 엄마 맞죠? 내려와. 아까 엄마 허리 아파. 오늘 학교 어떻게 했어? 재밌었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초등학교 6학년 선아와 3학년 진인이 어떻게 엄마한테 말했었나? 둘 다 90점이었는데? 90점. 선아 진짜 쩐티리 씨를 살게 하는 보물입니다. 선아 잘했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얼마나 집안일을 도왔는지 점검의 시간인데요. 엄마 많이 도와줬다는 증거지. 엄마가 시켰잖아. 그래도 비록 용돈을 받기 위해서라지만 그래도 뭐 기특하죠. 제가 접은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없잖아. 너도 뭘 좀 해봐. 누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진인이가 집안일에 손을 보탭니다. 좋은 점은 잘 놀아주고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데 안 좋은 점은 컴퓨터랑 핸드폰을 잘 안 시켜주세요. 요즘 사춘기인 딸 선아에게는 쩐티리 씨가 아끼는 화분에 물 주기 미션이 주어졌네요. 엄마가 식물만 좋아해요. 저 안 좋아해요. 말도 안 되지. 뭔 소리야? 엄마가 나 안 좋아했잖아. 말도 안 되지. 우리 뭐니도 우리 딸 아들이지.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식물이랬잖아. 쟤는 좋아하는 건 너도 오마이걸이잖아. 맞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때는 우리 딸 아들을 말하는데 엄마 나보다 더 유지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또래 애들 이렇게 눈높이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희랑 잘 놀아준달까요? 뭔가 정신 연령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저쪽에 갔어? 먹어라. 아 얘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거 먹을 거면 다시 먹어. 이럴 때는 굉장히 엄한데요. 오늘 학교에서 먹었는데 또 먹어요? 진인이의 편식으로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웃음꽃이 번지는 식탁. 아픔 뒤 더욱 단단하게 사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엄마가 10개를 해주면 저는 한두 개 정도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더 한두 개 정도 더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애들 잘 사춘기 잘 넘어가고 잘 키우고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작은 가게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저거는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주인공. 누구보다 강한 그녀는 엄마 썬트리입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박혜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혜나 씨는 혹시 한국 살면서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 속에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아침 식사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침 식사. 네, 베트남에서는 아침에는 사 먹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막 쌀국수도 여러 가지도 있고, 네, 한국에서는 네, 아침에 집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런 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네. 마침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베트남에 계신 최한솔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솔 씨는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괜찮은가요? 처음으로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네, 한 3일 엄청 아팠다가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됐다가 이제 다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베트남은 어떤가요? 예. 베트남도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검사체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침 혜나 씨가 이야기하기도 한 그 아침 먹는 그런 풍경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해요. 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다른 아침 풍경을 지금 한번 보시죠. 활발한 베트남의 아침 풍경입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아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베트남은 보통 아침을 사 먹는 문화거든요. 어떤지 한번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이거는 보네라는 음식인데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와서 오토바이로 사갑니다. 지금은 손님이 없는데요. 그냥 매대에서 편하게 사 먹는군요. 음식을 하나씩 주문해서 아, 심지어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네요. 기다려서 음식을 네, 기다렸다가 이게 나오면 갖고 가고. À quay à? Em xin phép một chút. 여러 종류 있잖아요. 네, 간편하게 Anh ơi, thường 여러 xuyên 가지 먹을 수 있고. ăn sáng bao nhiêu 양도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hơn 100 người. 아마 그 아침에 정도 100인분이 될 거예요. 넘게 팔린대요. 아침에만 저만큼 판매하는 거죠. 베트남 전통 아침 음식들. 점심에도 많이 먹죠. 그래도 손님이 또 오셔서. 아침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카페를 먹고 그렇게 쉬는 사람들. 굉장히 여유로운 아침 모습인데요. 네, 아침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Các bạn ăn sáng chưa? Rồi, ăn sáng rồi đang uống cà phê. Việt Nam trung sinh ăn sáng rồi uống cà phê. 야, 다정다감 당키 아이고 또 이렇게 우리 구독해 주셨습니다. 채널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해주셨네요. Chúc một ngày vui vẻ. Bye bye. Hẹn gặp lại. Dạ.
이렇게 이게 길거리에 쌀국수거든요. 쌀국수 파는 집? 예, 파는 집이에요. 아하. 썸소이라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길 가다 보면은 예. 막 토스트 팔고 길거리에 국수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 예, 그런 거 밥 먹고 비슷해요. 이런 거 사가라고. 여기도 아저씨들 밥 먹고 이래 앉아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골목이면서 사거리는 장사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많이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길가에서 이렇게 하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못 파는 그런 곳들도 많아요. 이렇게 시장도 파다가 엄청 유명해요. 또 막 걸리잖아요. 또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그럼 단속도 네, 하고 그래요? 단속도 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런 풍경입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지금 비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가고 계세요. 비가 내리네요. 네, 지금 이거 막 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리하는 분위기예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비 온다, 비 온다. 우와!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 자주 오거든요. 네. Hôm nay ăn gì? Bún bò. Bún bò. 아, 이제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Xuyên ăn sáng như vậy hả? Dạ đúng rồi. 꼭 컵라면을 먹는 것 같은. 이제 그 쌀국수도 이렇게 컵라면으로 이렇게 또 간편식으로. 간편식으로 이제 직접 만들었다고. 아, 농담이군요. 농담입니다. 40. 근데 가격도 싸거든요, 한국보다는. Cảm ơn nha. Em tự nấu. 같이 먹는 거예요? 써예요. 아, 썸소. 이거는 한국말로 아침도 각자 다양한 게 드시나 네, 봐요. 맞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요. 꽤 한적해 보이고 좀 한낮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신 게 몇 시 정도인가요?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일찍 시작이 돼요. 맞아요. 베트남 아침이 되게 일찍 시작돼서 한 7시부터 저런 풍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예. 그 여러 가지 메뉴가 보였는데 주로 베트남 사람들의 아침 식사 메뉴는 어떻게 되나요? 빵, 바게트 종류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찰밥하고 수프 종류, 너무 무겁지 않은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해나 씨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고향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가장 다른 점이 한국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 차려주시면 또 든든하게 먹거나 하지만 네. 베트남은 이제 길을 다니시면서 네. 사 먹는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베트남 분들이 아침을 사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베트남에서 뭐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침에 급하게 이제 준비하고 또 하니까 특히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시간도 여유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서 네. 습관으로 그렇게도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 환경 때문에 이제 밖에서는 그래도 사 먹는 게 많이 줄었어요. 이제 집에서도 많이 좀 해 먹거든요. 네, 좀 인지 준비해서 네. 아침 새벽에 이제 시장에 가서 또 사와서 준비는 하고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건강을 위해서. 항상 네. 사 먹으면 뭐 건강상 안 좋을 수도 네네. 있으니. 네. 요즘 조금 인식
그쪽에 많이 높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좀 빠르고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좀 건강에 좀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좀 알게 돼서 네.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길가에서도 면지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해나 씨가 계실 때는 사람들이 거의 사 먹는 분위기였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서 그 아침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네. 저 신랑이 네. 이게 아침 식사를 안 하세요. 아, 네, 사무직 관리자라서 네. 9시 출근하시니까 또 네. 조금 있다 시간이 이게 점심도 먹어야 돼서 그냥 네. 간단하게 아침에 빵하고 우유 아. 그렇게 먹었어요. 네. 저는 감사하게.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아침에 6시를 일어나서 막 그 국도 끓여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네.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아, 해나 씨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그래도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네, 조금 감사하게 네, 좀 좋았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한솔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사실 때 아침 식사로 예. 뭐 밥을 드시는 편이셨나요? 어땠나요? 저도 학생 때는 항상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밥을 먹었었는데 아, 집밥을 드셨군요. 예, 대학교 때는 저도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 먹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솔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베트남에 처음 가셔서 그 베트남과 한국의 다른 아침 식사 문화로 뭐 힘드셨던 적은 네. 없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엔 오토바이도 없으니까 아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다 오토바이로 다니잖아요. 네. 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걸어 다니는 거는 그 강아지하고 외국인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외국인이셨으니까. 네, 제가 아침을 먹으러 가려면 더운데 30분씩 걸어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데 자꾸 음식이 좀 처음에 안 맞아서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영상 그 후반부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참 한국에서는 네. 보기 드문 광경인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는데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9시에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친구들이 이제 먼저 와서 네. 밥을 저렇게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좀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는 경우고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출근길에 네. 길거리에서 네. 간편식 사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미리 좀 도착해서 아침을 먹는 풍경이 꽤 익숙한 풍경이겠네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익숙하고 또 친구들이 여유로워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아침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안 되긴 했었어요. 얘네 빨리 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롭지? 이 친구들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저만 막 일찍 와가지고 막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막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다른 곳들을 봐도 항상 식사하고 좀 늘어지고 즐기는 그런 여유가 있던데 네. 해나 씨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 한국 와서 되게 엄청 바쁘게 음식하거든요. 되게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시간하고 베트남 시간에 2시간 차이 안 나는데 느끼는 게 한국 시간이 더 빨라요. 네, 베트남에 가잖아요. 근데 많이는 했는데도 시간이 안 가거든요. 네. 네, 되게 좀 여유롭고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7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베트남에서 학교도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니까 7시 전까지는 도착해야 돼서 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사 먹는 게 더 간단하고 빠르고 그렇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아침 식사 문화 말고 다른 점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먼저는 베트남에서는 바닥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닥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서 이제 닭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런 거 조금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일단은 그런 거 적응하기가 일단 앉는 그 자세부터도 이제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수적 잡는 것도 또 연습해야 되고. 아, 그것도 달라요? 그거 달라요. 베트남에서 그 젓가락을 이렇게 나무로 대거나 그게 더 가벼워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음식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많아야 2-3가지 아니면 1가지 국. 그렇게 여러 가지는 많이 배우고 많이 적응될 수 있게. 네. 보통 식사하는 시간에 문화 차이를 좀 느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반대로 한솔 씨는 베트남에 처음 가셨을 때 한국과 문화가 달라서 좀 놀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 불편했던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반찬이 1-2개 정도가 딱 메인으로 있고 그래서 항상 먹을 때 부족했어요. 뭔가 2개 먹기에는 많고 하나 먹으면 항상 부족하고 한국 사람들은 푸짐하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었고 좀 특이한 음식 중에서는 이제 막 세계 그 3대 혐오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노리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너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막 뼈가 오도독 씹히는 게 그래도 베트남을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다시 도전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 이후로 아직 또 해보진 않으셨군요. 네. 근데 혜나 씨가 옆에서 자꾸 굉장히 맛있다고 영양가도 엄청 높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친구들은 그걸 왜 먹냐고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못 먹으니까. 네. 혜나 씨는 되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거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너무 오래되면 되게 그 새끼가 나오고 근데 그 전에 드시면 되게 저도 징그러워서도 잘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그게 또 보이지 않아요. 네, 또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의 아침 식사 풍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어느 나라이든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신 한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혜나 씨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 안성면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이명순 씨. 6월과 7월은 포도알을 솎아내고 봉지를 씌우느라 1년 중 가장 일손이 많이 드는 때이고 열매를 더 튼실하게 하려면 포도 순까지 꼼꼼하게 따내야 해 품이 곱절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년 같으면 사설 인력사무소에 웃돈을 줘도 필요한 인력의 반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지난 6월부터 시범 도입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지원제도 덕분에 한시름을 놨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일 몇 명 주실 수 있어요? 네, 두말도 안 해요. 진짜 올해는 인부 걱정 안 하고 진짜 편하게 했어요. 일손을 돕고 있는 네팔인 계절 노동자들은 최장 5개월 동안 농협이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인력으로 일당이 아닌 월급을 받습니다. 농가는 하루 9시간 기준 일당 10만 원을 농협에 지급하면 언제나 필요한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해주고 숙식은 모두 농협이 관리하다 보니 농가와 노동자들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할 부분도 있는데 숙식비 공제율을 노동자 임금의 17%로 제한하다 보니 현실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농협 몫입니다. 이 식재료 값이 오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밥값만 해도 8,500원 들어가는데 30일 따지면은 얼마예요? 그럼 17% 갖고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6개월이 안 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다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갈수록 확대될 예정인데 정부 차원의 더 세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건 아마 모든 부모의 바람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긴제시 가족센터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성장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법부터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한 내용 등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